2007년도에 현대시 100년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시가 다시 희망이다 하는 행사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그때 시인들이 약 1000명 정도 참여하고 미술가들이 한 1000명 정도 참여하는 아주 대규모 시화전이었는데, 그게 그 기대와는 달리 그냥 좀 정부 예산도 없이, 아무 예산도 없이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대박을 쳤다고 그럴까요? 아주 사상 유례 없는, 아마 세종문화회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뭐 전 신문에서 전부 다 톱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잘못하면 집을 팔고 쫓겨날 판이었는데, 그게 대박을 쳐서 큰 마이너스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때 아마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그걸로 한국예술상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시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일반인들이 시 따로 미술 따로 그러면 굉장히 그게 분산되고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두 개가 합해지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국의 소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그런 행사를 쭉 연이어서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게 전부 다 모아진 거죠. 모아져 가지고 제가 일부 구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화 박물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옛날에 시화전의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터치가 들어간 거죠. 이를테면 소설이다 그러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소설로 그린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전부 다 그런 그림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다 그러면 엄마의 말뚝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박남 작가가 그걸 형상화했는데, 그런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일반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편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림 안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최초 박물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박물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어느 정도의 그림, 몇 점의 그림 정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림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한 600-700점 정도 되고요. 시화로 돼 있는 것은 시가 한 1000점 이상 되고 그림이 한 700-800점 되니까 합하면은 1500, 한 2500점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폐교가 1층, 2층, 4칸, 4칸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 걸어요. 한 300점이나 400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 건다라고 보면 되는데, 20% 정도를 이제 걸고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거죠.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우리나라 거의 최대량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예. 진도에 설립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박물관을 설립해야지 되겠다, 미술관을 설립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계속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색을 했어요. 물색을 했는데 경기도 인근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임대로만 내놓고 그러는데, 임대만 내놔서는 이제 설비를 해서 그게 말끔하게 이제 전시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투자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임대만 하면.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적합하게 이렇게 다가온 게 해남하고 진도였는데, 해남은 제 고향이라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고, 진도는 마침 그 폐교가 하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진도 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이제 서울에 하는 행사 뭐 한국의 소설을 그림으로 그리다라는 그 행사에 직접 오시고 보시고 이런 게 진도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학교까지 방문해서 제가 경기대학교에 있는데 경기대학교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총장님을 만나서 또 그 우리가 한류대학원이 있는데 한류대학원하고 이렇게 진도의 그 창 이런 거 남도국악원이 거기에 있잖아요.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같이 링크해 보는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진도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인이라는 뜻이 시에다 그림을 그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볍게 시 바다라는 뜻에다가 그린 초록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에라는 말이 전라도에 시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재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시에를 알겠소. 그러니까 사정이나 형편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인데 그래서 그거 시에 그린이 그야말로 어떤 민중적이고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미술관이 돼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잡아서 했는데 그런 취지에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그 문인화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창현 박종혜 선생이에요. 창현 박종혜 선생님은 그야말로 화중시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림 속에 그림 속에 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항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 시를 생각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많은 것을 독자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화풍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주 그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를테면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윤동주를 쉽게 쓰여진 시를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윤동주 시를 가지고 이거를 작품화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그림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윤동주의 그림 초상을 그리고 거기다가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이 못 읽습니다. 이제 치심이라는 것을 썼어요. 치심, 부끄러운 마음. 그거를 아주 큰 획으로 해가지고 치심을 써놓고 윤동주의 상을 그리고 해서 그게 한 포구 시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동주 100년 때 선생님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내서 해놨는데 그야말로 그림 속에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많이 남기시고 그래서 그 시의 그림 박물관에는 이 창현 박종의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모았던 것들 이를테면 2007년의 행사 중에서는 이제 그 이은상의 그림이 밑에 글씨가 해지고 그 위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림이 태극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태극기가 들어가는데 태극기 중간 선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분단된 조국을 형상한 작품인데 우리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정말 뜻깊은 이런 작품을 2007년에 주제작으로 내놨는데 그 작품도 여기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선생님께 생각하는 어떤 한국 시화만의 고유한 특징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시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온유도누하다라고 할까? 온화하면서도 아주 후박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잘 스며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그 특질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해요. 기존의 어떤 어떤 상들을 굉장히 좀 다르게 잡아가지고 다른 포커스로 이렇게 잡아서 변화되는 어떤 상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상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신세대 감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마 다가올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시와 그림 이런 거 빼고 또 하나 의미 있게 들어가 있는 게 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이. 근데 희한하게도 그 미술 하시는 분이, 우리 미술관 관장이 두 분이시고 진도 수석박물관의 관장이 또 한 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미술관 관장을 하시는 분들은 수석이 있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미술하고 뭐 그림하고 이런 시 쓰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일반인들은 전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림 따로 있으면 아까 말대로 시큰둥하고, 시 따로 있으면 시 그냥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합해져 있으면 효과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효과가 나고, 더구나 그 시하고 그림이 있는데 밑에 수석이 있으면 더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 이렇게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박물관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돌 수석들이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고, 그 위에는 그림하고 시가 이렇게 같이 있고, 그게 복도를 1, 2층 복도를 전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각 실별로는 이제 좀 쪼개져 가지고 수석관이 따로 있고 미술관이 따로 있고 시야관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거죠. 보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꼭 어떤 이국에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8남매, 더구나 3대까지 이렇게 졸업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졸업했고, 자기도 졸업했고, 자기 아들도, 자식들도 졸업한 그런 데가 있고, 그러는데 3대가 됐든, 뭐, 한 8남매가 이렇게 같이 졸업했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그냥 좋게 잘 꾸며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게 효과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여기에 좀 특별하게 만든 게 이제 하나의 관이 있는데, 양두환 관이라는 게 있어요. 양두환 선생이 33살에 1941년에 태어나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튼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조각가예요. 진도가 나왔는데 목조각으로 우리나라 선구자적인 이런 역할을 해줬고, 그렇게 요절했는데 안 알려졌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72년, 73년에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조각으로 받았으니까 최고상을 받은 거죠. 최고상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조대 교수가 일찍 됐는데 30대 초반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그분에 대한 것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왜 잊혀졌냐면, 조각 작품이 전부 다 조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유족 측 요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꾸밀 수도 없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족 측을 설득하고 최규철 교수라는 분이 그분을 삽으로 모시면서 아주 지금까지
뭐 기일 때 가서 제사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전남대 교수 최규철 교수님이 또 유족 측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박물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작품이 전부 다 우리 그 미술관에 1층에 들어가는 현관에 그게 게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또 하나 의미 있게 이제 또 그 안 알려진 작품이 또 하나 신규로 발굴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걸로 가장 모아진 작품이 최대한 모아져서 그 양도한 관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양도한 전국 공모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이분의 어떤 뜻이나, 굉장히 이분이 72년, 73년 암울한식의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해 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서 있고 아버지가 뒤에 서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고, 이런 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상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쇠사슬 같은 것들이 형상화돼서 굉장히 압제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를 아주 잘 읽었던 시인, 그 조각가이기도 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따로 입장료를 안 받고, 대신 이분을 위한 그냥 기금 마련 운동을 펼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금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 이제 제가 더 보태가지고 전국 공모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이 하나 잡혀져 있고, 여기는 이제 조각도 있고 동시에 미술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이런 파트별로는 해마다 기획전을 이렇게 잡아서 살아있는 어떤 미술관, 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대의 문학인들이 이렇게 직접 쓴 자필시가 보관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최대량이지만, 그래도 우리 문인들이 뭐 한 10,000여 명 이상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좀 사인도 좀 해주시고, 좋은 글귀도 남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5주 강의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강의에도 참여해 주시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를테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죽어있는 박물관이 아니고, 좀 살아있고,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와서 이제,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할 계획이니까 오셔서 글도 쓰시고, 같이 호흡하면서 독자들도 만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고, 또 앞에는 조개 체험도 하고,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 인근에 이제 팽목강 인근이고, 그 다음에 울림산방도 있고,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산도 이렇게 한번 둘레길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숙소까지 제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